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의료법 수업을 맡고 있는 신효성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대학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고 싶어서 제가 2020년도에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여러분 만나볼 텐데 계절학기 수업은 최소 수강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9명이 수강 신청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조금 딜레이 됐네요. 2년을 기다려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코로나 이후로 2019년 이후로 여러분 대면 수업 처음이거든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도 수업 들으러 나온 학생이 있어서 제가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고 수업을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네, 이 코로나가 이제 확진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마스크 끼면 감염률이 대폭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제가 마스크는 착용하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목소리 좀 잘 들리나요? 좀 목소리가 안 들리고 하다면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될 것 같아서 현장은 잘 들릴 것 같은데 우리 온라인 학생들 어떤가요?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목소리나 이런 게 좀 잘 안 들리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카톡이나 채팅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을 할게요. 네, 다른 대학들은 이제 학교들마다 다 틀려서 제가 성신여대에서도 의료법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100% 대면이에요. 그리고 수원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호학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 LMS 시스템으로 녹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실수를 해서 어, 다 강의 찍고 올리려고 확인해 보니까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수업에서도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해요. 제가 가톨릭 대학교는 이번 학기가 처음이어서 제가 오전에 생명윤리학 수업을 해서 그래도 오후 수업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전에는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해서 조금 어, 실수는 아니지만 어, 음성 녹음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체크 못했는데 지금은 다 보이네요. 네, 제가 어, 오전반 학생들도 물어보니까 사이버 캠퍼스의 자료를 녹음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의견을 좀 물어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사이버 캠퍼스에 영상 강의를 올려라라는 게 강제 의무였나 보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교수나 강사의 재량으로 하게 돼 있어서 네,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채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뭐 이미 강의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듣는 복습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녹음한 자료는 제가 그날 바로 저녁에 올릴게요. 제가 의료법 수업은 3시부터 6시까지니까 네, 바로 제가 집에 가서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다 잘 하셨나요? 네, 여기 네, 저도 식사는 처음 해봐가지고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 저도 먹었습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평소보다 많이 힘들고 좀 불편한 점이 많아졌죠. 지금 의료법 수업은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생명윤리학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생 118명인데요. 1학년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과도 다양하고, 네,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네, 의료법 수업은 3, 4학년 학생들이 좀
주류인 것 같고, 그리고 법학과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73명 중에 40몇 명이 이제 벌써 법학과 학생들이어서, 네, 여러분 뭐 제가 중간에 형법 얘기도 좀 할 거예요. 형법, 의료법이 의료 형법, 특별법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형법의 아주 기본적인 거. 여러분 1학년 2학기 때 형법 총론 수업을 했죠. 2학년 1학기예요. 아 그러네요. 1학기 과목에 하민경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민경 교수님 네, 너무 좋으시죠? 네. 여러분 형법 총론은 이미 들었나요? 3학년이에요? 3학년이면 하민경 교수님 거 들었나요? 그때 처음 학교 부임해서 오셨을 때 총론을 들었네요. 네, 완전 행운하네요. 네. 그 전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때는 형법이 이제 강사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뭐 강사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뭐 강사기 때문에 저는 9년차 강사예요. 네, 그래서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생명윤리를 시작으로 수원여자대학교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들 계속 저는 근데 이제 거의 의료인 되려는 학생들 간호학과나 뭐 치위생과 뭐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뭐 이런 학생들을 강의를 했고 카톨릭 대학에서는 이번 학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기기는 원래 줌을 사용해서 줌은 잘 하거든요. 근데 가톨릭 대학교 사이버 캠퍼스는 처음이어서 제가 여러분 에브리타임이 있나요? 네, 에브리타임에 그 글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그 강의 개설 확정 안 해놔서 폐강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우리 그 생명윤리학법도 118명이고 의료법도 73명이나 돼서 쉽게 폐강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거 올리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25일 날 영상 뭐 이런 인터넷 강의라든지 온오프라인 강의하는 거를 학교 가서 들어라 하는데 그 전날 오후 5시 40분에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봐서 현장은 못 들었고 제가 그래도 듣고 와야 되잖아요.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확인해 보니 그때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여러분 많이 기다렸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폐강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또 마지막 수강 신청 기간이 남았죠. 5시 30분에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아니다 하면 또 우리 또 드랍할 기회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의료법 어떤 걸 공부하고 우리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를 OT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출석을 먼저 체크해 볼까요? 카메라 초점이 안 맞는다네요. 네. 뭐 그럼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잘 나오나요? 초점 괜찮아요? 너무 끝쪽에 있어서 초점이 안 맞춰졌나? 여기 하이. 방금 외국인 학생이 들어와서 그래서 Do you speak Korean? 했더니 한국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잉글리시 클래스 아니야? 이랬더니 미안하다고 하고 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초점과 마이크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는데 지금은 괜찮나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카메라 초점. 제가 여기서 많이 강의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교탁에 있어서 습관이 이렇게 들여졌네요. 교탁 있고 PPT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좀 많이 했어서 저 중간에 오는 건 제가 좀 여러분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더 옆으로 안 가고. 네. 네네, 고맙습니다. 마이크도 다 괜찮고요. 제가
오늘 마이크 커버를 준비 안 했는데 학교에 있을 줄 알고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좀 더 가까이 대고 강의를 할게요. 네. 다음부터는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네. 네, 없는지 몰랐네요. 아까는 저밖에 없어가지고 오전에는 제가 마스크 벗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이라도 학생이 있으면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라도 뭐 소리가 안 좋다거나 뭐 끊겼다. 줌 회의가 강의실별로 교수님들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 로그인하면 제가 로그아웃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그 회의 되돌이 이거를 예약해야 되는데 혹시나 다른 분들 계시면 어떡할까 해서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올리느라고. 근데 여러분들 저같이 다 잠을 안 자요. 제가 12시 반 정도에 올린 것 같은데 그때들 확인하고 특히나 새벽 1시 정도 애들 많이 확인한 거 보고 40여 명 이상이 그 새벽 1시 시간대에 다 확인을 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올빼미 과구나 알았어요. 저도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좀 늦어지면 3시나 4시 정도까지 하거든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는 한 3주 정도는 1시간씩 잤어요. 한 5시 정도에 1시간 자고 한 3주 정도 버티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료법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생명윤리와 법도 118명이에요. 법학과 학생들은 거의 소수예요. 다른 과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뭐 의료학과, 뭐 사학과, 뭐 되게 다양한 학과가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 첫 수업이어서 제가 출석 먼저 해볼게요. 830이에요. 830.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830으로 출석 인증하시면 되고 가톨릭 대학은 너무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네, 10분이나 줘요. 시간을.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모바일로 하는데 딱 2분이에요. 뭐 질문하면은 시간 지나가 버려요. 네, 그래서 출석 체크할 때는 뭐 질문하면 안 돼요. 2분 그냥 지나가서 여러분 역시 여유와 이런 여유로움이 있어요. 네. K관에도 김수환 추기경님 뭐 사진이 진열돼 있더라고요. 선종하신 지 10몇 년 되셨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알아요. 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하신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생명윤리 시간에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은 3일장이죠. 네,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을 5일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버님 대전 현충원에 모셔드리고 3일장 하고 오는데 마침 또 그 장인 버스가 명동성당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많은 추모객들이 김수환 추기경님 추모하는 모습도 보이고 5일장이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2009년에 선종하셔서 네, 13년째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출석 체크들은 많이 하셨네요. 한 3명 정도 빼고 네, 우리 뭐 현장에 나와 있는 학생이 한 명이어서 의료법 왜 수강 신청하셨죠? 법학과 3학년이에요? 네네. 네네네. 네. 네네. 음.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의료법을 공부한 지는 2007년부터 한 15년 정도 의료법을 전공으로 의료법 석사 마치고 형법 전공으로 박사를 마쳤고요. 당연히 석사 논문도
의료 관련된 논문이고 박사 논문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낙태죄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네, 그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저도 받았고, 네, 함경 교수님하고 박사 동기예요. 네, 그래서 더 잘 알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함경 교수님 같은 인성도 좋으신 교수님하고 수업을 듣게 돼서 제가 함경 교수님 가톨릭 대학교 처음 이제 전임 교수가 됐다는 말을 했을 때 이거 학생들이 축복받은 거다 이런 말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실력도 좋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보고 싶네요. 형법 총론. 이번 학기에 그렇지 않아도 개설이 됐더라고요. 네. 네, 시간은 충분히 해서 네, 여러분 3명은 안 들어올까요? 네, 3명 좀 기다려줘 볼까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럼 강의 교재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강의 교재는 지금 의료법 강의 책자 준비를 해오셨는데 의료법 수업은 제가 2014년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될 수 있으면 뭐 저도 뭐 공부를 해봐서 책 되게 비싸잖아요. 아깝고 뭐 형법 총론도 아마 함인경 교수님 어떤 책 쓰시는지 모르지만 배종대 교수님하고 이상돈 교수님 형법 강론을 주교재, 부교재로 쓰시는 것 같아요. 둘 다 부교재로 해놓으셨던 것 같은데 이상돈 교수님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죠. 이상돈 교수님 형법 강론만 한 권 해도 그게 6만 6천 원인가 해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 없이 했으면 하는데 의료법은 좀 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법 강의라는 이 책이 아이고 저희 아이가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네. 의료법 강의 제4판이 2020년 판이 최근 판이에요. 그래서 이상돈, 김나경 이 두 분 교수님이 공동으로 쓰신 이 책을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의 이 목차가 강의 계획서예요. 그래서 쭉 시간대별로 이게 잘 되어 있는 게 기초 이론서부터 해서 로마자 1, 로마자 2, 로마자 3 이렇게 된 게 1교시, 2교시, 3교시. 우리 7교시부터니까 7교시, 8교시, 9교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주만 지금 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기초 이론 보시면 로마자 1번이 이제 다음 주 바로 수업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순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업 끝나기 전에 다음 주에는 어딜 나가는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습하시기 편하게 뭐 여러분 한 6과목 정도 수업을 듣죠. 그렇죠. 5과목보다는 더 듣더라고요. 6, 7과목은 듣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기도 힘들어요. 네, 예습하는데 이 책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은 그냥 넘기세요. 어차피 제가 수업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네,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강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기시고 수업에 오시면 되세요. 기초이론 이제 로마자 1번 보시면 로마자 1, 2, 3이 이제 7교시, 8교시, 9교시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 주만 로마자 1, 로마자 2까지 진도 나가고 이 로마자 2의 의료 생활세계와 의료체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독일의 법사의학자이시고 철학자인 하버마스의 이론을 의료 영역 쪽에 이상돈 교수님이 좀 응용을 해서 만드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체계에 대한 그런 이론을 알아야지 어떻게 응용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책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의 자료실에 그 해당하는 제가 강의 진도 나가려는 부분은 스캔 파일을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법사회학이라는 이상돈 홍성수 고려대학교 이상돈 교수님하고 숙명여자대학교의 홍성수 교수님 공동 저자로 쓰신 책인데 이 책도 쉽지 않아서 읽다가 모르겠는 부분은 그냥 말했죠. 쉽게 넘기시고 어려운 부분은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돼서 1교시 때는 이제 의료법의 의의 배우시고 2교시 때의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로마자의 의료생활세계와 사회체계 이렇게 3교시 나가고 그 다음 주에 정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네. 정당성도 여러분이 공부하면 좋고 의료의 의의 배우시면서 형법의 의의라든지 형법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시면 의료법의 유형도 잘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들 그냥 넘어가요. 제가 형법 공부할 때 죄형법정주의까지 나가는데 한 8개월 걸렸거든요. 네, 죄형법정주의의 달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형법적인 것도 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뭐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 많이 했는데도 아직 출석이 1분 남았네요. 네, 우리 인증번호 830입니다. 네. 아까도 보니까 출석 못했다고 연락 오는 학생들이 있던데 네. 네.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접속이 안 돼서 수업을 못 들은 학생은 그거는 구제를 어떻게 첫날이니까 해드릴게요. 네. 근데 그 이외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오전 수업도 보니까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홀짝에 상관없이 나 다 나오고 싶다. 네,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조건이 있더라고요. 학생이 동의해야 되고 여기는 N301 강의실 니콜스관이죠. 네네, 저는 이 N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니콜스관 이 강의실은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200명에 3분의 2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다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고 대신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2차든 3차든 코로나 백신 맞고 14일 이후 90일 이내인 학생들이 현장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더라고요. 네,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의료법을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거 국민의 기본권과 주사 맞으려는 이거는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전임 교수님들 중에서도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 되게 좀 많이 있으세요.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이거대로 진도가 나가고 가끔가다 이제 강의 계획서상 이제 순서가 약간 바뀌는 요일 주차가 있으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출석은 이미 다 출석이 끝나서 그러면은 출석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10분 그냥 다 드릴까요? 처음 오자마자 출석이요. 네네, 뭐 2분 너무 짧잖아요. 2분 넘어가면 넌 결석이다, 지각이다, 뭐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원래 출석 안 부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석 체크할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상으로 접근하고 입력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 부르려고 해서 부르면 되게 좋아요. 근데 118명, 73명 부르려면 50분 갈 것 같아요. 1교시는 출석 부르고 2, 3교시밖에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네, 출석은 그냥 이렇게 하고 10분 정도 하면서 뭐 제가 또 다른 얘기들 하거나 여러분 좀 기다릴게요. 네.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이제 매 시간차 출석을 부르는 분이 있다는데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네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면 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 어린이들도 아닌데 뭐 한 번 부르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 시간 좀 세이브하는 면도 있어서 출석은 3시에 정확히 시작해서 10분간 여러분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제가 의료법 강의 책 저 한 권을 주교재로 써주는 저 한 권 갖고 강의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조 자료들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바로 스캔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이상돈 홍성수 이 법사학 책에 있던 하버마스 부분도 그 책이 절판이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적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자료 올려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다음 주부터 바로 필요해요. 네, 지금 한아름 학생이 채팅 주셨는데요. 네, 교재는 다음 주부터 필요한가요? 라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바로 교재 보면서 나가고 제가 PPT 자료 또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화면상으로는 PPT 자료를 보고 여러분이 옆에 놓고 있는 여러분 기본 교재 의료법 강의를 보시면서 제가 몇 페이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다 한 번씩 읽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PPT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PPT 자료 올려야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올릴게요. 다음 주 거를. 네네. 금요일 날 또 다른 대학에 또 수업이 있어서 그거 마치고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오후에 올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려달라는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네, 올려드릴게요. PPT 자료. PPT 자료 PDF 파일로 변환 안 해도 되더라고요. 네, 올려보니까 제가 다 변환해야 되는 건가 해서 처음엔 올렸는데 PPT 자료 그냥 올려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올려봤어요. 네네네. PPT가 그대로 올라가면 PPT로 올리고 PPT 자료 아니고 다른 걸로 올려야 된다 하면은 변환해서 PDF 파일을 올릴게요. 네. 좋습니다. 트리니티 이제 우리 수업 계획서를 한번 보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 1학기 가톨릭 대학에서 의료법은 정말 오랜만에 개설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의료법은 되게 나중에 여러분이 뭐 로스쿨 진학해서 변호사나 뭐 판사, 검사로 진학을 하신다고 하면은 의료는 의료 전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임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소송을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은 변호사로서 법정에 나가도 져요. 네, 지고 배우죠. 네, 돈을 받고 배워요. 네, 근데 의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병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한번 해보고 다치거나 죽거나 죽네 이런 케이스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4월에는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가지 말라고 하죠. 특히나 대학병원 인턴들 막 쏟아지는 때라 네, 그때는 피해서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 안 아픈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에는 옛날에는 피해자가 이제 환자 측이잖아요. 환자들이 아무래도 의사들보다는 의료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많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선 입증 책임이 다 입증을 고소를 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같이 가요. 형사소송하면 검사라는 또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자료 수집을 다 하죠. 그래서 다 해줘서 너무 편하고 좋기는 해요. 근데 안 좋은 게 형사소송에서 지면 민사소송까지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일인 거죠.
형사소송에서 지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즘엔 그래서 아, 저 놈이라고 표현하면 또 그렇지만 저 의료인을 교도소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면 형사고소까지는 안 가고 민사소송까지만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요즘엔 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의사 출신 변호사분, 뭐 간호사 출신 뭐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는 초반에 의료 사고 발생한 초반에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꼭 의료 소송이 발생이 되면 뭐 대학병원 같은 데는 다 법무팀들이 있거든요. 바로 법무팀과 협의를 해서 소송 준비를 하고 대응을 준비해라. 고려대학교 고대 의료원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도 이제 뭐 간호사면 간호사, 의사면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내줘요. 그런 게 이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도 뭐 의사나 뭐 간호사분 큰 액수의 소송을 당하면 누가 의료를 활발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도 병원에서도 다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라고는 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 뭐 3, 4학년들이라 다 알겠지만 우리 의료 소송 되면 형사 소송 와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상죄거든요. 초범은 집행유예잖아요. 네, 그래요. 아주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서는 초범은 좀 많이 봐주는 경향이 우리 법원이 있죠. 대신에 성범죄에 있어서는 1심도 무거워요. 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이, 니들끼리만 이렇게 친하게 잘 얘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비법학인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뭐 사건 번호부터 네, 천천히 학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시험 보고 이런 거에는 전혀 뭐 차등에 뭐 그게 없도록 해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점들이 불편하고 안 좋아졌지만 여러분 학점은 좀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점이 좀 좋더라고요. 그전엔 30% 이내만 A를 줬죠. 40%로 늘어났고 A, B 합쳐서 90%면 다 A, B 하라는 거죠.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전 다 플러스를 다 주니까 여러분이 성실하게 중간고사 답안하시고 기말고사 내시고 우리 과제 없어요. 과제까지 하면 너무 머리 아프죠. 네, 그래서 출석 4번 이상 결석하면 중간기말 점수에 상관없이 F인 거 아시죠? 그것만 피한다면 거의 뭐 열에 9명이면 A, B 다 뭐 군대 견장 달듯이 플러스들 다 딱 달고 졸업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의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보면요. 강의 계획서 제가 공유 안 했나요 지금? 화면 공유 안 했어요. 된 줄 알았네요. 네, 지금 화면 보이나요? 네네.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 다 보셔서 수강 신청을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의료법 과목이고 의료법에서 어떤 걸 배우냐? 교과목 개요가 있는데요. 의료법은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모든 법 규범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의료법 내용을 공부하는 게 우리 의료법 수업이에요. 우리 의료인들이 기본법으로 생각하는 의료법이 있잖아요. 형식적 의미의 법인, 좁은 의미로 보면 의료법, 그 의료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의료법은 뭐 의료인들 국시 보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다 국시들을 보는데 국시 보는 과목에서 의료관계 법규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의료인들 그 각 과목마다 과락 제도가 있거든요. 20문제 중에서 8문제 이하로 맞히면 뭐 의사든 간호사든 치과의사든 한의사든 다른 과목 다 만점해도 그 과목 과락이면 불합격이에요. 1년 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요.
의료법 그렇게 그 중에서 12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배우니까 하나가 시행규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5개, 총 토탈 35개죠. 법률로 되어 있는 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봐야 되니까 이 형식적인 좁은 의미의 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20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거의 뭐 한두 개 법만 더 하면 과락은 면하죠. 예, 그런데 그 의료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넓은 의미로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모든 법규범을 포괄하는 좀 넓은 의미의 의료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유 다 배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다 배울 수는 없고 네,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사항들만 수업이 나갈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의료법의 기초 이론을 학습해서 의료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습득하고 의료법 핵심적인 법조문과 판례를 수업 내용과 연관해서 좀 손쉽게 소개를 해서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료법에 이제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이 금지 규정들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결정 내려진 뭐 위헌 결정이라든지 헌법불합치 결정 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사례를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보면서 교과서대로만 나가면은 되게 지루하고 여러분 잠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사례를 좀 재미있게 흥미도 유발시키면서 수업을 나갈 거여서 여러분 뭐 잠은 그 전날 뭐 푹 자고 들어와요. 지금 3시면 제일 졸릴 시간이죠. 네, 좀 그게 좀 안 좋긴 한데 여기 뭐 학교 정문 앞에 카페 오늘 처음 갔는데 아메리카노 900원이에요. 네, 그거 하나씩 마시고 오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맛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다양한 의료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생명과 삶 그리고 법의 본질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73명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중간이나 기말 둘 중에 하나는 논술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명윤리와 법도 강의하잖아요. 거긴 또 118명이에요. 둘 합치면 200명인데 100명 정도 논술 체크하려면 한 4, 5일 걸려요. 200명이면 기간 내에 다 점수 입력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객관식으로 20문제씩 2점 배점으로 하면 40점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한번 여러분 객관식을 내보고 객관식으로 변별력이 있다 하면 기말고사에 논술로 할지 객관식으로 할지는 중간고사를 보고 결정을 할게요. 우리가 과제 없으니까. 그리고 출석은 뭐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진행하시고 뭐 하면 일단은 온라인 줌 수업이어도 이거 830 입력해야 되니까 그 시간대에는 오긴 해야 되네요. 네, 아유, 안 좋네요. 네, 꼭 그때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하는 것 같이. 다른 대학들은 뭐 한양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LMS로 올려놓고 일주일 기간을 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월요일 수업이다 하면은 월요일 그 시간 바로 1분 전까지 그 전주 수업을 듣고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작년까진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얄짤없네요. 네, 바로 현장으로 나오거나 어디에 있든지 네, 그 시간대는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면 네, 출석 체크만 그래도 하면 제가 영상 녹음 강의 올려드리니까 편할 때 볼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나마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객관식으로
20문제, 배점은 40점. 그리고 기말고사는 제가 중간고사를 평가해보고 논술 봐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논술 한 문제 40점짜리로 갈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점수 주기가 좋긴 하거든요. 객관식 이렇게 딱 가버리면 여러분 거의 문제를 가르쳐줘도 꼭 틀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틀린 걸 맞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올려줄 수가 없는데 뭐 논술형 전체적으로 다 하향이다 하면 기본 점수를 깔고 갈 수 있어서 여러분한테는 논술 싫어요 이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점수 받기는 더 좋아요 논술이.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하향이어야 되죠. 네. 거의 막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의 만점을 초과하게 점수를 올려줄 수는 없거든요. 맥시멈으로. 네, 그래서 학점 주는 게 제일 여러분 뭐 다 A 풀 주고 싶죠. 네. 10명 이하 강의였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네. 아휴, 어떡해요. 네. 벌써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안 되겠는데 하는 학생들은 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도 돼요. 어떻게 30분밖에 안 줘요? 진짜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3년간 공부해서 가톨릭 대학교 왔는데 수강 신청을 못 한다니 띠로리 아니에요? 네. 제일 저는 그런 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당당하게 입학해서 그 과에 왔으면 제가 듣고 싶은 교수님 과목은 마음대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형법 전공, 형법이 고려대학교가 좀 제일 유명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고려대학교로 했죠. 의료법학과라고 해서 의료법 석사과정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형법에 아주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네 분이 딱 자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분한테 다 공부를 해봤어요. 하민경 교수님이 그 부교재로 쓰셨던 뭐 벨종대 교수님은 물론이고 뭐 이상돈 교수님은 저나 하민경 교수님이나 다 석사 박사 지도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상돈 교수님 있으시고 네 그리고 또 하태인 교수님 지금 형정원이 이름이 바뀌었죠. 형정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제 하태인 교수님이셨고 또 그 제일 대빵 네 분 중에 대빵 김일수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법학의 선배이시기에 앞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현실에 있는 법을 다루어야 될지 그런 것까지 배우다 보니까 막강 파워죠. 그 밑에 이제 공부하신 분이 이제 하민경 교수님이셔서 하민경 교수님도 너무 잘 강의를 하시리라 저 믿습니다. 네, 제가 그 빈말이 아니에요. 그 하민경 교수님 강의하는 거 들어보고 싶다는 게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뭐 코로나 시국에 학교 못 나오는 것도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등록금 다 내고 진짜 왜 이제는 반값 등록금 얘기 안 나오지? 네, 이렇게 좋은 인플라 여기 강의실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강의실 엄청 너무 좋은데?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여기 301호 강의실이 제일 대형 강의고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200명 뭐 다 그거 3분의 2면은 우리 73명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은 뭐 얼마든지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게 조금 꺼림직한데,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코로나 백신이 유용한 것인가 아닌가 아마 그 감염 그쪽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아요. 독일이나 영국은 총리가 2번 코로나 걸렸는데도 마스크 다 벗고 다니죠. 네. 런던에 산다고 하면 무조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네, 제 후배가 런던 캠브리지 대학에서 1년 좀 넘게 이제 영국 캠브리지도 이제 LLM 과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따끈한 소식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궁금해할 평가 방법은 그렇게 평가를 할 거고요. 주별 계획서들을 이제 상세히 보시면 네, 그 해당 교재들 나와 있고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나와 있는데 1주차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말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주차씩 밀릴 것 같아요. 의료법 수업은. 네, 생명공학은 제가 OT 할 줄 알고 했는데 첫 주부터 수업 나가야 되나 했는데 그건 또 우리 신입 측에 반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이거 뭐 작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또 해봐야 돼서 처음 강의하시는 분은 집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해당 강의실로 오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저 아침부터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도착했는데 니콜스관이 어딘지 몰라서 N101이 뭔지 몰라가지고 네, 학사지원부 전화해 보니까 전화가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주차장에서 혼자 애를 태우고 있다가 마침 전화가 됐는데 N이 뭔가요? 그러니까 니콜스, 디콜스요? 이러다가 간신히 찾아서 와가지고 아침부터 정신이 좀 없었어요. 제가 이제 한 번 해보고 두 번째니까 이제 좀 아, 능숙해진 것 같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의 녹음도 저 원래 줌을 많이 썼었어요. 처음에 이제 2020년 코로나 터지고서는 뭐 녹음 강의로 뭐 오캠도 써보고 MS 팀즈도 써봤는데 MS 팀즈는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MS 팀즈와는 결별을 하고 네, 줌을 사용하게 됐는데 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하고도 잘 맞아서 좀 편하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은 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 어떤 걸 더 선호해요? 네네. 아, 네네.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저는 이제 처음에 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안 좋아할 줄 알고 막 등록금도 반값 등록금하고 돌려주고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수원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도 간호학과가 제일 세거든요. 한 18개 과가 있는데 간호학과 치의생과가 이제 제일 센데 제가 이제 간호학과랑 치의생과 법과 생활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강의 평가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온라인 강의 너무 좋다는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수원여자대학은 올해도 녹음 강의예요. 네. 그래서 집 앞이라 되게 가까워서 저한테 갈 일이 없어요. 그게 좀 안 좋은 점이 학생들은 제 얼굴을 다 아는 제가 학생들 얼굴을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보러 가면 막 박수 쳐주고 그래요. 와, 교수님 반갑다고.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죠. 네. 네, 학생들은 되게 좋아요. 만족도도 좋고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시간 세이브되고 밥값 차비 세이브돼서 너무 좋다. 그리고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 번 볼 수 있는 게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의외로 또 좋아하는구나라고 싶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오고 싶으면 오고 근데 홀짝대는 지켜야 되나 봐요. 어, 학번 끝자리 짝수면 짝수 주차, 2주차, 3주차 홀수면 3주차 이렇게 오는데 대신에 이제 학생이 원하고 백신 2차나 3차나 맞은 지 14일에서 90일 사이면 그 학생은 본인이 원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서 이제 학사지원부 전화해서 강의실 수용 인원을 물어봤더니 우리 수업은 이제 대형 강의실이어서 200명 수용이 가능해서 그 중에 3분의 2라고 하니까 우리 뭐 다 나와도 돼요. 그렇습니다. 다 나오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나가고 평가는 이렇게 되고 제가 웬만하면 책은 사라고는 안 하는데
의료법 강의는 책을 사서 우리가 그거대로 진도 나가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또 강의를 하고 제가 미리 그런 건 자료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 메일 주세요. 네, 제가 네이버 용량도 키워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제 핸드폰 번호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나 뭐 이메일 주시면 되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잘 받지는 않아요. 네, 하도 스팸이 많아가지고. 네, 문자랑 카톡은 봐요. 네, 카톡에 저장이 돼 있다면 그때 이제 여러분 좀 말씀해 주실 게 어느 대학교 의료법 수업 듣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톨릭 대학에서만 의료법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 성신여자 대학이라든지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를 같은 과목을 하고 있어서 저 의료법 수업 듣는 학생입니다. 저 요번 주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이 학생이 가톨릭 대학이야, 성신여대야,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 의료법 수업 듣는 누구입니다 하면 제가 바로 캐치해서 답변 드려야 될 내용이면 바로 답변 드릴게요. 제가 거의 바로바로는 아니어도 그날 저녁에는 메일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 늦게 그거 해서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어찌나 깜짝 놀랐던가. 그게 또 제 줌 아이디로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네, 이 강의실 이메일 주소에 아이디를 넣고 딱 그 시간대에 아무도 없을 때 수업 시간에 또 들어오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오전 시간에 빨리 잡아야지 하고선 잡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오전에 강의하고 있던 교수님이 튕겨 나가죠. 네, 튕겨 나가서 그분은 얼마나 또 황망해요. 강의하다가 저도 한번 튕겨 나간 적이 있거든요.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수님 튕기신 것 같습니다. 크크크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이 끊겨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뭐 튕기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빨리 수습을 할게요. 네, 오늘 뭐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의료법 강의 책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 받으면 줌으로 수업 들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맞아요. 코로나 확진 받았으면은 그 확진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 7일간 자가격리 하셔야 되니까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다음 주 화요일이 짝수 번호 합본 출석이 맞습니다. 대면 수업이 짝수예요. 다음 주 2주차 짝수여서요. 네. 네, 그럼 저도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